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 이번 시간에도 앞전의 시간과 이어서 성명에 사용하면 좀 불리한 자, 사용하면 불리한 자라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글자에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니 사용하면 조금 불리한 게 있다 해서 이제 여러 글자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밝다, 밝을 명자인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날, 일, 달, 월이 이제 서로 모아져서 밝음을 뜻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것이 있다면 태양의 밝음과 또 밤에 또 빛을 비춰주는 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밝은 게 어디 더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 글자가 푼 것은 밝다, 말하자면 이제 정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비례돼서 이 명자를 쓰게 되면은 이제 밝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이제 허풍이나 허세, 허영을 쫓아가는 그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때에 익어서 온당하게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 부모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앞에다 두게 되는데, 그러한 수식어를 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받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뭔가 정의롭고 밝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밝을 명자를 쓰게 되면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그 해와 달의 그 밝은 것이 아닌, 말하자면 내가 이제 허세를 부린다든가 남에게 이제 그 참 허영을 부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암시되어 있는 글자니 사용하면 좀 불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것이 명자인데 어디 그래집니까? 그러니까 이름에 사용하면은 밝을 명자를 사용하는 거 조금 좀 고려해 봅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 자. 아들 자자는 이게 이제 오행상 물인데, 물인데, 사실 물이 필요한 시기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봄과 여름에 그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하고 또 여름에 꽃을 맺게 하기까지는 그래도 물이 좀 필요하나, 가을과 겨울에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농사에 물론 농작물마다의 그 특성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1년 농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로 벼농사 위주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을에는 벼가 물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자는 오행상 말하자면 물에 속하는 그 오행이고 수에 속하는 오행이고, 또 때때에 필요하지 않는 때에도 물이 그 이름자에 쓴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자자를 쓴다든가 아니 가을에 자자 쓴다든가 하는 경우가 될 텐데, 그럴 때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값이 안 나가는, 즉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남의 놀림감이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에 물이 필요하면은 참 고마운 일이나, 우리가 이제 이름의 자에 있을 때는 가운데 글자나 마지막 자에 있을 텐데, 그건 여름과 가을이죠. 그 상황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는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물의 오행을 쓴다는 것은 좀 불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자를 이름에 쓰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천지의 음양의 이치는 음양과 오행의 순환 법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순환 법칙에 의해서 뭐 상생의 작용이 아니라 상생과 상극과 상외의 작용을 하면서 항상 순환, 서로가 엮이면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그 글자를 쓸 때에 이제 자손을 뜻하고, 말하자면 이제 곡식으로 말하자면 씨앗을 뜻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행상 물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할 때에는 물이 고마운 일이나, 물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조금 필요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명의 자에 자자를 쓴다고 하는 것은 좀 불리하다. 불리하면서 이 자가 필요 없을 때에 물이 있으니 어떻게 돼요? 귀찮죠. 말썽스럽죠. 말하자면 필요 없으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고 이제 놀림감이 되고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름에 쓸 때에는 우리가 좀 주의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의 이 아들 자자를 쓰는 이 이름이 뭐 좋다 나쁘다, 이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쓰고 싶은 사람은 쓰되 이러한 뜻이 있음을 말씀드리니 간과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빛광자가 되겠습니다. 빛광자는 뭐 우리가 이제 참 이 순간에 반하는 그 밝음, 번쩍번쩍하면서 이 말하자면 번개도 여기 속하겠죠. 빛광자인데 이 글이 말하자면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태양이나 달의 그 밝음은 우리가 일정 시간, 일정 기간에 밝음을 주죠. 그렇죠. 그러나 이 빛광자는 번쩍번쩍하는, 그 말하자면 번개불과 같은 그런 빛인데, 이 빛은 어떻게 지속성이 없죠. 순간적으로 빛을 발하다 꺼지고 빛을 발하다 또 소멸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 한때의 빛, 영화나 영광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번쩍할 때는 좋을 것이나 어떻게 이게 사라질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성이 없다. 그러나 이제 이 과학자들의 이름에는 빛광자가 들어가면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왜?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또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속성이 없는 글이니, 지속적이지 않으니 어떤 그 우리가 계절, 세상을 살아나가는 계절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광자는 지속성이 없다. 그러나 한때의 영화는 있다. 한때의 영화는 있죠. 왜? 빛이 번쩍번쩍 하니까.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좀 모든 걸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참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 글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랑 애자입니다. 사랑애.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애자인데, 이제 요 글자를 보면, 요건 준다는 뜻이 있죠. 줄 숫자니까, 요게 줄 숫자니까, 줄 숫자에다가 뭐가 더해졌어요? 마음 숫자가 더해진 글자죠.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끊임없이 마음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나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에 상관없이 주는 겁니다. 마음을. 그것이 사랑인데, 어찌 보면은 이게 손해 아니냐. 그렇죠. 왜?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가 서로 이루어져야 정당한 사랑일 텐데, 그 사랑이 말하자면 나의 일방적이라든가 아니면 상대가 나를 일방적으로 한다. 이건 괴로운 일이죠. 네. 분명히 사랑은 우리가 필요한 애정 표현이지만, 그 사랑이 어느 일방일 때에는 쌍방이 괴롭습니다. 주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괴롭고. 왜? 사랑이란 나와 상대가 함께 사랑을 느껴야 온당한 사랑일 텐데, 그 사랑이 원사이드하게 어느 한쪽의 일방으로만 흘러간다면 그게 성립이 되겠어요? 성립이 되지 않죠. 그리고 괴롭죠. 그걸로 인해서 온갖 일들이, 세상의 온갖 일들이 남녀의 음양관계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일방이라고 할 때는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의 자를 짊어지게 되면 사랑 결핍증이 온다? 예. 사랑 결핍증.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어느 한쪽에서만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이라고 하는 사랑을 남에게 줬을 때, 그래도 남이 저쪽에서 상대가 그래도 나한테 한 다섯, 여섯 개라도 줘야 그 사랑이 근근이라도 이어져 갈 텐데, 나는 줄 때 10개 주고 내가 받는 게 5개라든가 아니면 받는 게 2개나 아니면 하나가 없다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은 결코 온당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애정 결핍이 오기 때문에 사랑의 자를 이름에 쓸 때에는 내가 손해본다. 요즘에 이제 사랑의 자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의 그 사랑, 순간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정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애정 결핍증을 만들게 되죠. 애정에 대해서 뭔가 고픈 거죠. 애정에 대해서. 왜? 남이 줄 때에는 그 사랑이 고귀한 줄 모르고, 자기는 자기대로 또 사랑을 쫓아가고, 도망가고 쫓고 도망가고, 이 사랑이랑 이런 식의 형상이 이제 모양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온당한 사랑이겠어요? 그러니 사랑의 자를 이름에 쓸 때에는 주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요 지속성, 연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에 쓰면 좀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범호자인데, 우리가 이제 호랑이 그러면은 참 백수의 재앙이라 그러죠. 말하자면 그 힘과 그 용기, 어떤 그 기세, 이것을 당할 사람이 당하는 그 자연계에서의 최상위의 그 그룹에 속하는데, 과연 이 호랑이의 용맹함과 이 참 힘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그러한 힘과 용맹을 지닌 글을 이름에 쓸 때에는 그 글의 어떤 과격한 힘을 에 의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상대해 주겠어요? 상대 안 해주겠죠. 그럼 어때요? 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다. 예. 결론은 뭐예요? 내가 힘을 적당히 쓰고 상대와 내가 겨룰 만큼의 어떤 서로 견줄 수 있는 거라면은 상대도 기꺼이 나와 응대를 해줄 텐데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100m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좀 10초에 뛰는 그런 사람이라도 1km, 1000km를 뭐 10km 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히 상대가 되겠어요? 그냥 빛처럼 휙 지나갈 텐데. 그러니까 상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중재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은 보호자는 이름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힘과 용맹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꺼리겠죠. 누가 호랑이를 상대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은 세고 뭔가 과시를 해야 되고 하는데 남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외롭고 쓸쓸하겠죠. 이 세상살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자를 짊어지게 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이 힘에 의해서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간다는 거죠. 세상은 항상 함께 하는 세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만 좋다고 해서 그 일이 성사되고 잘 되고 또 그 일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화무 11홍이라 그랬잖아요. 화무 11홍. 예.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범호자도 자기의 힘과 용맹함을 지닌 그를 이름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들이 나를 두려움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점점점 꺼리게 되니까 자신은 고독하고 쓸쓸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서 이름에 사용하면 좀 불리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보모자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쓰십시오. 쓸 사람은. 그러나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어느 것 하나라도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항상 대상과 함께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말하자면 화두가 오매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나 잠잘 때나 항상 같은 놈이고 어떤 놈이냐. 이거 참 이것을 알아가자고 하는 것이 수도의 마냥 꼭대기에서 화두인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매일의 항일처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서 눈 떠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죽음을 뜻하는 잠을 잘 때조차도 대상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저번 시간에 그 정주영 씨의 그 노력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바덴에서 서울 코리아라고 하는 그 사마란치 위원장의 그 선언을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어떤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정주영 씨가 올림픽 민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에서 이제 그걸 줄 때는 나라가 당하는 창피를 네가 좀 그 방울 좀 달고 적당히 창피함을 당해라고 했던 그런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말하자면 그 공무원들이나 뭐 장차관들이나 다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안 될 걸. 오죽하면 서울시장이 말하자면 이제 바덴에까지 와가지고서도
유럽 국가 쇼핑 다닌 거 아니에요? 쇼핑 다녀. 예? 쇼핑 다녔어요. 그러면서, 좀 시장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안 될 걸, 왜 당신들은,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걸. 근데 정정 씨가 누구예요? 그분 천년에 하나 나올 동안 이 땅의 영웅이고 영리한 사람이고 빼어난 사람입니다. 정정이라는 사람이. 정정이란 그 사람이 뭐 대학교 나왔어요? 뭐 하버드 나왔어요? 옥스퍼드 나왔어요? 뭐 캠브리지 나왔어요? 뭐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당시에 소양강댐을 만들 때 사력댐으로 하자는 것 때문에 일본의 그 동경제국대학교 나온 출신들이 설계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그 콘크리트 사법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아니다. 우리는 그 사력댐 모래로 막아야 된다. 모래를 뚝을 싸서 모래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일본에서 자기들이 준 차관 빼가려고 얼마나 잔머리 썼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포병 장교잖아요. 그냥 포가 한번 빵 하면 쏘면 모래는 풀썩하고 말 텐데, 만약에 이제 그 빵 하고 예를 들어서 옹벽에 들처럼 옹벽 깨져버리면 그거 뭐 때문에 소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우리가 맞다. 저 북한에서 우리가 그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모래가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제 사력댐을 내가지고 그 경비라든가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60% 정도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나라 국력으로 뭐 몇억 원, 뭐 몇십억 원 정도는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눈 하나 깜짝으로는 껌값에 지나지 않는 세월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우리가 1억 불 수출도 할 수 없는 나라에 1억 불. 예? 올해 우리가 수출 목표가 7천억 불이랍니다. 7천억 불. 그런 시대에 소양강댐을 지면서 예산을 40%를 남겼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막아준 겁니다. 모든 것은 때의 일입니다.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뒤통수 까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것은요, 때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때의 당사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베스트, 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나놓고,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런 잘못된 거라고, 그 사람들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왜?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출세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출세했건, 뭐 어떤 누구의 백으로 출세했건 어느 자리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는 볼 때는 전부 다 흑살이 껍데기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만큼의 짓거리를 했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군수에 아니면 시장 출마해서 시장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출세했다고 또 남들도 출세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가 군수의 자리나 시장의 자리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올바르게 했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값에 뻑뻑 나자빠집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네, 시장이네, 뭐 의원이네 하고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리사욕 없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예. 정정 씨는 올림픽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세계 상대 IOC 위원들이 50명, 52명의 찬성, 일본은 27표를 넣고, 우리가 52표가를 그때 47표인가 52표를 얻었는데, 그분이 단 한마디도 내가 올림픽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돈을 뿌렸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만큼 사리사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웅이라는 겁니다. 영웅이라는 것은 내세움이 없어야 되고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를 알아서 발 뻗어낸다는 말이 속담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이 할 일은 말 한마디 밖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림픽을 따고 나서도 현대에서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을 치르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 이제 이 말이 도니까 우리가 그 올림픽 그쪽 그 아파트 지어서 우리가 선수 손으로 쓰고, 그리고 또 분양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손을 줄여보자. 그런 안까지도 전부 다 정경 씨가 낸 거예요. 모든 것은 영웅이 있어서 세상을 바꿉니다. 그 영웅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한 걸음 산꼭대기에서 백척간대에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영웅이 이 땅에 줄줄이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히 유의하시고, 예, 오늘 또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